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는 오늘도 600명대였고 지난 일주일 평균은 500명대 중반입니다. 정부가 결국 지금의 확산세를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하면서 3차보다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4차 유행을 초입에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 상황, 먼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주 이상 3,400명대에 머물러 있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500명대로 뛰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 초기 단계라며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명대로 시작했던 3차 유행에 비해 환자 수도 4배 이상 많은 데다 정체 기간도 3배 이상 길기 때문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섰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높아져 1, 2주 내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클럽과 단람주점 등 6종류의 유흥시설 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서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현재 위험 요인이 제일 높았던 곳에 대한 집중 방역 조치를 했다는 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휴게실이나 의자 등 휴식 공간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대로 다음 달 2일까지 3주 연장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밤 10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됩니다. 다만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올라갈 경우 노래방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바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4차 유행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를 올리는 게 더 큰 이익일 수 있거든요. 몇 주 사이에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전 1,500에서 2,000명까지 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정부는 다음 달 2일 전에라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수도권과 부산을 포함해서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중단됩니다. 영업 중단을 이틀 앞둔 금요일 밤, 다음 주면 여러 간판에 불이 꺼질 서울 홍대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등 이곳의 유흥시설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인파가 거리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입장을 기다리느라 줄을 늘어선 곳도 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의 헌팅포차와 클럽 등 유흥시설의 영업을 다음 주부터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기 때문에 홍대의 유흥가를 찾는 이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불금이 되는 셈입니다. 방역당국은 서민 경제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대신 최근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을 지목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진 업종의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영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헌팅포차 같은 유흥주점은 음식점으로 업태를 바꿔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지역은 일찌감치 영업 중단을 결정했는데 서울시가 조금 전에 결정을 했다고요? 네, 조금 전 서울시는 논의 끝에 서울시 유흥시설의 영업 금지를 확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결정 직후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부산은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곧바로 확정했는데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으로 단체장이 바뀐 서울시는 내부 논의 이후에 영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금 전까지도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업 금지와 같은 행정권의 발동 권한이 지자체이기 때문인데 오세훈 시장은 방역당국의 발표 이후인 오늘 오전과 오후에 좀 더 효율적인 거리두기 방안을 서울시가 실험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 이후 서울시의 결정이 늦어지자 방역당국은 방역 조치를 조정할 때는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시도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말로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재보선에 왜 참패했는지 그 진단이 본물처럼 나오고 있고 결국 쇄신만이 답이라는 공감대도 읽힙니다. 다만 무엇을 쇄신할 것인지 그 쇄신을 누가 이끌지를 두고 갈등의 불씨도 있어 보입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당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전체 초선 의원 81명 명의로 낸 입장문엔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이 진심 없는 사과로 일관했고 이번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 없이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20, 30대 의원 5명은 자신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며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문에 검찰개혁 공감대만 이뤘다. 특히 여권에서 금기시되어 온 조국 전 법무장관 문제를 거론하며 민심을 잃은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수습을 맡은 비상대책위원회도 내로남불에서 빠져나오겠다며 일단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쇄신을 주도할 비대위가 또 친문 성향 인사들로 채워지면 진정성이 납득되겠냐는 비판들도 잇따랐습니다. 당의 얼굴을 국민 눈높이가 아닌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해서 사람을 뽑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론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등 쇄신의 내용을 둘러싼 온도차는 물론 친문이냐 비문이냐 쇄신의 주도권을 두고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대선 주자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재보선에 압승을 했지만 정작 당내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건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주호영 권한대행과 안철수 대표가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호영, 안철수 두 대표가 비공개로 만난 건 어제 오찬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합당에 관한 안 대표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고 이에 안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당 뜻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생각이 같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새 지도부 구성에 앞서 합당 문제부터 풀겠다는 생각인데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합당 절차를 바로 진행할 상황은 아니고 야권 재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당에 대한 생각이 다양한 데다 서둘러 합당을 한다고 해서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당 권유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유력 장외 주자를 빨리 흡수해 안정적인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주 대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당 밖에 있어봤자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7월 전 입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대선 주자는 커다란 정당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혼자서 상당 기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바로 입당할지는 미지수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마저 제3지대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적으로 입당을 해가지고서는 자기 정치활동의 영역을 확보하기가 힘들 거라고 나는 봅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시기도 관심입니다. 주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당내 초선 의원들 상당수는 강경 보수 이미지가 강한 홍 의원의 복당에 부정적이어서 내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새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이 오늘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제 손으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보여주고 무릎을 꿇어 사과했습니다.
숨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일가족 살해범의 이중성이 섬뜩할 정도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태현은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울분에 찬 유가족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사죄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구체적인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범행을 정확히 언제부터 계획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취재진의 요청에 김태현은 망설임 없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여유롭게 주변의 취재진을 살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살인 혐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의 동기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누가 했냐면 큰딸이 한 거지. 큰딸이 자기를 무시하고 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김태현은 숨진 큰딸 A씨에게 원한을 품고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김태현과 A씨는 지난 1월 지인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태현은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요하게 연락했고 A씨가 번호를 바꾸자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범행 일주일 전 살인 수법을 검색했고 다른 게임 아이디로 접속해 A씨에게 말을 걸어 일정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A씨가 근무 중이던 시간 김태현은 동생이 혼자 있던 아파트를 찾아 퀵 서비스라고 속이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상자를 챙기기 위해 집 문이 열린 순간 이를 기다렸던 김태현은 곧장 집으로 밀고 들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A씨를 죽이는데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검찰이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 계열사에 400억 원대 경영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직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회기 중에 구속을 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받는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정당법 위반 등입니다.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 소유의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팔게 하는 등 계열사에 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가 보유한 180억대 채권의 가치를 제 맘대로 평가하고 조기에 상환하게 해 50억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가 2달 만에 이스타항공을 지배하는 과정에 이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인 이모 씨가 횡령,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이 씨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전통주 등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 갖고 있던 이스타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직원들 좀 고소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달 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군 경의 무자비한 총격에 미얀마에선 지금까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미국 CNN 취재팀이 군부의 허락을 받고 미얀마 현지 취재를 했는데요.
군인들이 감시하는 중에도 시민들은 취재팀에 먼저 다가와서 두렵지 않다며 참혹한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간 CNN 취재팀을 수십 명의 군인들이 따라다닙니다. 1, 2, 3, another 3 over there. 6 trucks full of soldiers accompanying our every move. 시위대를 마주쳤지만 삼엄한 통제로 인터뷰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렵사리 군부의 허락을 받아 방문한 시장. 한 남성이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다가옵니다. We want justice. You want justice? 또 다른 남성도 취재팀에게 용기 내 말합니다. Not scared. Not scared. Not weapon. We don't have a not weapon. Not scared. But every day fighting. 시장 상인들은 그릇을 두드리며 군부에 저항한다는 뜻을 드러냅니다. 감시의 눈길이 매섭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You know we're surrounded by military, like this guy. I'm not afraid at all. If we are afraid, we people around here will not hit the band and the pen. 양군의 또 다른 시장에서도 군부의 잔악상을 고발하는 증언은 이어집니다. You have goosebumps. You're like shivering. They are not human. Not sick anymore. And even the night, they are shoulders and shoot the children. 죽을 각오를 하고 인터뷰를 했던 이들은 결국 군부에 끌려갔습니다. 11 got arrested. The security forces were worried that they would provoke others and start the protest in the market. CNN은 11명 중 8명은 풀려났다고 보도했지만 현지 소셜미디어에선 석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군부는 48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600여 명을 학살했다는 비판에 대해 책임을 시위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시위대가 일부러 아이들을 최전선에 세우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났습니다. This is only the terrorists that are trying to make us look bad. 군부는 인터넷 차단에 이어 위성-TV 접시 안테나까지 철거하며 국제사회와의 소통마저 끊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앞인데요. 맞은편 야산에 어느 날부턴가 한복을 입힌 마네킹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양이 기괴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기까지 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라는데요. 대체 그 마네킹들을 누가 왜 갖다 놓은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출발해 뒷산으로 향하자 산등성이 위로 사람 형체가 여럿 보입니다. 산에 올라가 가까이서 보니 여성 한복을 입은 마네킹입니다. 학교를 내려다보는 마네킹도 있고 나무에 매달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건 목이 없고 또 어떤 건 다리가 없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합니다. 목을 매단 그 여인들이 치마 입고 있는 걸 봤을 때 섬찟했어요. 소름이 쭉 끼치대요. 이렇게 해야만 할까? 처음엔 2-3개였던 마네킹은 지난달부터 점점 늘어나더니 지금은 30개나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사람 있어 보이는 정도로만 하는 것 같았는데 하루마다 이제 마네킹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엄청 무서웠었어요. 특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창밖으로 눈을 돌릴 때마다 봐야 해 더 괴롭다고 말합니다. 수업 듣다가 창문 한 번씩 보면은 집중도 안 되고 잘 나무에 걸려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컴컴한 밤엔 전등까지 켜놔서 마네킹인 걸 알면서도 더 소름 돋습니다. 학교에서 활동 같은 거 하고 늦게 집에 갈 때가 있는데 쓱 지나가다 보면 진짜 사람 같아가지고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기괴한 마네킹을 설치한 걸까? 땅 주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본인이 설치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큰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말이야 이거 보고 무서워서 놀라서 쓰러졌다? 그렇게 신박하게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허수아비 설치하는 게 대한민국 법에 문제가 되느냐. 당초 이 야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정 씨는 지정 기간이 끝나면 개발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8년 전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서울시가 이 땅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자 기괴한 마네킹 설치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정 씨는 투자자 500명을 모아 1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는데 땅값이 올랐다며 18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는 동안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혐오스런 마네킹 시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니까 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이유가 뭔지, 누가 저렇게 해놨는지. 정 씨는 마네킹 설치 이전에도 각종 오물을 방치해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사유지인데다 숲을 훼손한 건 아니라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 오늘에서야 과태료 5만 원을 물렸습니다. 정 씨는 서울시가 보상해주지 않으면 다음 주에 마네킹 10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간다, 남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당에서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공개돼서 서울 중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팬이라고 해서 5분 동안 잠깐 앉아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한 테이블에 남성 6명이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술병이 놓여 있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마스크를 벗은 채 웃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상호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일행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러 왔다가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잠깐 앉은 거라고 말합니다. 한 잔 따라드리고 그분이 나 한 잔 말아주고 코팍 줄을 그러고 나온 거지. 한 5분 정도. 그러면서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아는 그 동생이 하는 식당이에요. 형님 저쪽에서 누가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나왔지. 잠깐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긴 건 맞지 않냐고 묻자 우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일행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게 억울하잖아. 내가 그렇게 5명이 가서 밥을 먹었으면은 저는 뭐 잘못한 거지만 나는 4명하고 갔고 지나가다가 나 유명하다고 앉으라고 잠깐 인사하는 걸 가지고. 중구청은 우상호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부하 직원한테 단둘이 여행을 가자는 문자를 보낸 팀장을 회사가 성희롱으로 징계를 했는데 이 팀장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팀장 A씨가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본인의 사진을 올려줄 수 있냐, 멈출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멈출 수 없다는 건지 불쾌감을 느낀 부하 직원은 다음 날 해당 팀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더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연애 감정을 고백하는 편지를 전하고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을 당한다고 여긴 부하 직원은 결국 이를 신고했고 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팀장은 호감을 표시한 것일 뿐 성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연애 감정을 드러낸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가 있고 메시지 등에도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부하 직원이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표출된 것뿐이고요. 결국 조직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수의 피해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상급자였고 피해자의 63%는 문제 제기조차 못했다는 게 현실입니다. 가해자인 상급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를 단호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최초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오늘 처음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만들자고 뛰어든 지 20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기본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진이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KF-21 보라매 CJ-1호기입니다. 음속의 1.8배로 날 수 있고 무장 탑재력도 7.7톤에 달합니다. 현존 최강 5세대에 버금가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도 전투기를 만들자고 한 지 꼭 20년 만에 그 꿈이 현실로 된 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발비만 무려 8조 원, 차라리 수입해서 쓰자는 반대 목소리도 거셌고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좌초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0개의 눈이 달린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장비 등 4대 핵심 부품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고 마침내 자주 국방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KF-104연보드는 카이 주도로 10여 개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국내 최초 독자 개발되었으며 개발 협력국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출고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1조 7천억 원 규모의 개발비 분담금을 놓고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의 KF-21 수출 전략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2032년이나 돼야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보잉 F-15EX 등과의 수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이어서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난을 겪더라도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기는 어려워진 겁니다. 이남호 기자가 자세히 분석합니다. 북한 노동당 최말단 간부인 세포비서 1만여 명이 열렬히 환호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단상에 오릅니다. 김 총비서는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을 꺼내들었습니다. 더욱 간구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과거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 부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100일간 행군했다며 북한은 이를 고난의 행군이라 부릅니다. 북한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고난의 행군 정신을 내세우며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이를 재소환한 것,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대외관계 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적대 세력들의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 속에서도 마음 먹은 대로 공장을 꽝꽝 돌리고 농사를 번뜩이 지으며 건설을 힘있게 내밀자면 미국과 남한을 향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한 셈인데 남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북 제재나 대미 관계 등과 무관하게 내부 결속, 일심 단결, 집단주의 일변도의 방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대화의 문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인데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잇따라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대규모 백신 접종소입니다. 접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얀센 백신을 맞은 2,300여 명 가운데 18명이 부작용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이곳뿐 아니라 모두 3곳의 접종소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뒤 기절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의 대규모 접종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1,700여 명 가운데 11명이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9명은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껴 물이나 주스를 마신 뒤 회복됐고 2명은 저혈압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휴식을 취한 뒤 회복됐습니다. They came back and said, okay, we're just not comfortable with the adverse reaction, so we're going to reschedule you guys. 4시간도 채 안 돼 11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얀센 백신은 접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정상 범위에 있는 건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At this point,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e vaccine itself. It is really important to take precautions for safety, however. 얀센의 모의사인 존슨앤드존슨은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7일 식약처가 얀센 백신의 국내 사용 허가를 내줬고 2분기부터 600만 명 분량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기입니다. 국민연금이 내부 원칙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른 국내 주식을 올해 계속 팔았습니다. 이걸 두고 개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비난했는데요. 결국 오늘 이 원칙을 고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주머니가 여론에 휘둘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은 65일 동안 국내 주식을 팔았습니다. 단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팔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정해놓은 비율대로 나눠서 투자합니다. 국민 전체의 노후 자금이니 안정적으로 잘 굴리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은 16.8%. 하지만 주가가 오르다 보면 이걸 넘을 수도 있어서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로 정해놨습니다. 국내 주식을 계속 내다 판 건 주가가 크게 올라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을 침체시키는 과매도를 즉각 중단하라. 1,000만 주식 투자자를 총알바지로 사용하지 말라.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주가 변동에 따른 허용 범위를 1%포인트 더 높여 국내 주식 비중을 최고 19.8%로 정한 겁니다. 허용 범위 변경은 10년 만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원칙이 여론에 따라 휘둘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 20명 가운데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8명이 정부 측 사람입니다.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이런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기반을 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외부 압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죠. 한국만큼 큰 규모를 가진 캐나다의 국민연금위원회는 독립적인 투자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3년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그동안 미뤄뒀던 정치권, 특히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보름 앞두고 김기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 모병원의 설립이 무산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김 시장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선거를 8달 앞두고 송철호 후보가 청와대를 찾아가 이진석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이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고 이 비서관이 발표 시점을 미루는 데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진석 현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지 1년 석 달 만에 이번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에선 사법 처리를 피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 전 청와대가 정국에 이용하려고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일부러 부각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당시 검찰 과거사를 맡았던 이 비서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원지검 역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 수사팀 모두 이 비서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수사를 자제해왔던 검찰 분위기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현 정권을 겨냥한 사건 수사팀들은 새 검찰총장이 임명돼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내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한 30대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수액에 몰래 세제를 주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3명, 일부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문제의 환자는 전직 간호사로 알려졌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도로, 구급차가 오가는 한 화상 전문 병원에 경찰 차량이 긴급 출동합니다. 환자들에게 투약하던 수액에서 세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일부 환자들은 실제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환자는 모두 3명입니다. 한 명은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6인용 병실에 입원해 있던 30대 남성 환자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의 소지품에서 찾아낸 주사기를 확인했더니 수액줄에서 나온 세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늦은 밤 주사기를 이용해 다른 환자들의 수액줄에 세제를 주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에다가 그런 성분이 조금 이제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했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직 간호사로 알려진 이 씨는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면서 다른 환자들의 수액에도 세제를 넣진 않았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추신수 선수가 어제 고대하던 첫 홈런포를 쏘아 올렸는데요. 부담감을 털고 자신감을 되찾았다면서 본격적인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개막 4경기 14타석 만에 첫 안타를 대형 홈런으로 장식한 추신수 선수. 연일 자신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부담을 날린 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시타 포함 2안타 2타점으로 적응에 대한 우려도 씻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 좀 있었고 뭔가 좀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긴 것도 또 맞고. 추신수의 존재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선발 투수를 경기 중에 다독이기도 했고 몸살이지 않는 수비로 소문난 승부욕도 보여줬습니다. 원래 잔디라는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야 되는데 무릎이 거기에 박히다 보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급한 상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반응을 한 거고. 주루 도중 미세한 허벅지 통증을 느껴 오늘은 지명타자로 나섰는데요. LG 선발 함덕주를 상대로 1회와 3회 2차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역전국으로만 3연승을 달리면서 시즌 초반 최고 돌풍의 팀으로 떠올랐는데요. 그 중심에는 작년 타격 꼴찌에서 팀 공수의 핵으로 거듭난 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명규 기자입니다. 3대2로 한 점 뒤진 9회 초. 한승택의 안타로 동점을 기대했지만 류지혁의 이해 못할 주루 실수로 기아 더가웃에선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찬호가 등장하더니 우중간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더가웃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류지혁도 두 손을 붙들고 안도했습니다. 지금 이 박찬호 선수의 안타는 여러 명의 선수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타석 들어가면서 지혁이 형 욕을 좀 했어요. 네.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지혁이 형 이제 한번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4일 연속 역전승. 중요한 순간마다 박찬호가 있었습니다. 과감한 주루 플레이로 살아나간 뒤 결승 득점을 올린 첫 경기. 다음 날은 연장전 안타로 물꼬를 텄고 또 결승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차전 역전 결승타까지.
장타 욕심을 버리고 간결한 타격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못 치는 타자로 그건 씻을 수 없는 그런 꼬리표가 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싹 고쳐버린 것 같아요. 명장면 제조기다운 수비는 더 원숙해졌습니다. 센스 있는 판단으로 잡아낸 아웃 카운트가 경기 분위기마저 바꿨을 정도입니다. 수비는 제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박찬호라는 선수에게서 절대 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과한 장면도 있지만 솔직한 입담에 미워할 수 없는 박찬호. 고삐가 풀린 것 같아요. 저도 뛰면서 나 왜 뛰었지 이런 생각 반성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고 싶어요. 큰 기대만큼 비난도 많이 받았던 박찬호는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팀이나 저 개인적으로나 많이 달라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거입니다. 대만 프로야구에서 나온 투수의 재치 있는 수비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낸 공이 글러브에 끼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글러브째로 던졌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번 주말 모처럼 만에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공기가 빠르게 식어가면서 일교차는 여전히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특히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저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설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물론 봄철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렸던 동해안 지방과 달리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 등 서쪽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는데요. 주말 동안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고요.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춘천 2도, 안동 1도로 이들 지역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0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